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B2 목자 박현숙 권사입니다. 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나의 비전이요, 전도 제자가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인 것을 알지만 막상 전도의 현장에 나가려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를 잘하거나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전도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시거나 무엇이든 잘해서 쓰시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행복 모임과 금요 전도와 제자대학 2학기 훈련을 통한 매일 전도를 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행복 모임을 하면서 베스트를 정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이 교회와 멀다는 이유로 베스트를 정하고 관계 맺기를 하고 초청을 해도 선뜻 시흥에서 역곡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청 주일에도 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방해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행복 모임 인도자나 리더라면 누구나 저와 같은 마음일 텐데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오래 하다 보니 새로운 베스트도 없고 특히나 저는 역곡에는 교회 식구들 말고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기에 새로운 베스트는 꼭 역곡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탁구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던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 옆 주민센터에서 탁구를 등록하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함께 운동하는 언니와 친하게 되자 베스트로 정하고 기도와 관계 맺기를 하며 행복 모임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언니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베스트인 언니는 처음 행복 모임에 와서 놀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막힘없이 해서 놀랐고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목사님 같다고 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눈을 떠서 봤다면서 평소에 운동할 때 모습과 너무 달라서 신기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신도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기에 모든 것이 그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 모임에 초청되어 매주 말씀을 듣고 목장 식구들과 관계도 열리고 수요일 커피 전도 때 와서 커피도 마시다 보니 전도하시는 분들과 인사도 하게 되고 특히 조영애 권사님과는 연배가 비슷해서 더 좋은 관계가 열려 섬기미도 해주셨습니다. 그 언니는 초청 주일에 등록하고 한가족 환영식을 하면서 우리 목장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행복 모임에서는 목장의 인턴인 김미정 집사가 전도하다 만난 김정숙 자매님을 행복 모임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교회 등록하고 2월에 한가족 환영식을 하고 목장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다 보면 열매가 있어 기쁠 때도 있지만 열매가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 모임은 계속할 것이기에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로 거둬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하면서 베스트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초청으로 이어지고 초청을 위해 기도할 때 베스트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금요 전도를 하면서 제 안에 전도의 부담감도 있었지만 담대함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붙일까, 어떻게 해야 백지 전도를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도 일단 눈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하면 함께 걸어가면서 백지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되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역곡교회 앞에서 만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톨릭대를 간다며 도망치듯 걸어가는 청년의 걸음에 맞춰 걸으면서 백지전도를 하다 보니 숨이 턱에까지 차서 헉헉거리며 우리 교회 앞까지 왔다가 역곡역으로 가는 학생을 만나 다시 역곡교회까지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함께 전도 나갔던 짝꿍 집사님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 만났을 때 그분도 정류장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자학교 훈련 중인데도 백지전도를 외워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멋있었는지
우리는 서로의 전도를 칭찬하며 함께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제자대학 2학기 재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로 바뀐 후부터 제자대학 1, 2학기 훈련생은 매일 백지 전도가 숙제인데 훈련을 시작하고 2, 3주 정도는 매일 백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왕 훈련 받는 거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함께 훈련 받는 지체들과 매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둘씩 전도를 다니다가 비가 오는 날 혼자 나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백지 전도를 하려면 우산을 들고는 할 수가 없어서 빌라가 있는 곳으로 가면 주차장에 담배 피우러 나온 사람이라도 있겠지 하고 교회 주변 빌라들을 다녀봐도 그날따라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빼꼼공원에 가면 누구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가봤더니 공원 정자에 초등학생 2명이 있길래 아줌마는 옆에 예립교회에서 왔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니? 라고 말을 걸기 시작해서 2명에게 백지전도와 영접기도까지 하고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유초등부 전도사님께 전도했던 아이의 이름을 말하고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학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아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이 집에서 10년 전에 행복 모임을 하며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 이 아이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전부터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이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겨울 어느 날 그 아이가 유초등부 예배에 나온 걸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권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하길래 너무 예쁘고 감사해서 꼭 안아주며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주일에 만나면 권사님 저 왔어요 라고 꼬박꼬박 인사해 줍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저도 한 번 더 뿌렸던 것인데 주님의 때에 열매로 거두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백지전도를 하다 보니 담대함도 생기고 나가면 복음 들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쓰면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니 저는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졌을 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방학 동안 너무 편히 쉬다 보니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도 있지만 봄 사역을 위해 신발끈을 조이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기에 주님만 믿고 달려가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